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공수처가 이르면 이번 주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제 뒤늦게 공수처에 선임계를 제출했지만 자진 출석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가족의 경호 책임자에게 출석을 통보했고 김성은 경호처 차장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을 막아야 한다며 북한군 참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동대문구의 6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강원도 태백의 단독주택에서도 불이 나는 등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네, 공조수사본부가 이르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수처가 경찰과 함께 막바지 준비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공수처에 나와 있습니다. 네,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공수처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저희가 새벽 4시 반쯤부터 이곳 공수처 분위기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수처 차량도 아직 그대로 주차가 돼 있는 상황이고 아직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공수처는 휴일인 어제도 경찰과 집행 계획을 협의하는 데 주력을 했고요. 특히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법률 검토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YTN 취재 결과 공수처가 이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그리고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라는 윗선 지시에 불복해서 만약 직무유기로 고발당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대신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재판에 넘기라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변호인단 어제 공수처를 찾아서 정식 선임계를 냈고요. 또 수사팀과 짧은 면담도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피의자, 그러니까 윤 대통령 방어권과 국격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수사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후에는 입장문을 통해서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 집행을 고집하지 말고 불상사를 막아야 한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미 윤 대통령이 담화 등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느냐며 굳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재판에 넘기라는 기존 주장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의 효력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집행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 계속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은 거부한 채 거친 표현도 서슴지 않으며 여론전에 힘썼습니다. 첫 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 역시 이번에는 윤 대통령을 반드시 체포하겠다며 대외적으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이 가시화하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틀 연속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내신과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체포영장은 불법 무효라는 의견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이 헬기나 장갑차 투입까지 언급하며 보여주기식 체포를 시도하는 건 정상적인 법 집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무력으로 체포를 시도하면 국민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잘못하면 내전으로까지 갈 수 있다고 했는데 결코 정상적인 법 집행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잘못되면 이것은 내전으로까지 갈 수 있다. 거친 표현까지 서슴없이 사용하며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반면 첫 집행에서 실패를 맛본 공수처는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국회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하면서 혐의 최정점에 있는 피의자를 반드시 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그 정당한 체포 집행에 대해서 더 열심히 성실하게 임하고자 합니다. 특히 경호처는 적법한 영장에 대항할 어떠한 명목도 없고 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도주 우려를 낳는다며 경호처를 향해서도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경찰과 공수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전략을 다듬으며 최적의 시기를 모색하고 있는데 준비 시간이 길어질수록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의 여론전도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체포하면 내란이라는 회개망측한 궤변까지 들고 나왔다면서 당장 체포돼야 한다,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총을 쏴서라도 국회 의결을 막으려 한 국헌문란과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어떻게 비교하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혼자 살겠다고 유혈 사태 가능성까지 고조시키는 내란 수계에게 기대할 수 있는 건 없다면서 신속한 체포와 탄핵만이 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내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불출석을 예고한 것을 두고는 체포가 두려워 신변 안전 핑계를 대는 게 가당키나 하냐면서 법의 준엄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법부까지 적법 절차를 어겼다면 내란죄 수사도 정당성을 상실하고 모두 무효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대로 대통령 체포영장이 중앙지법에서 기각됐거나 서부지법 우리법연구회 소속 특정 법관에게 재청구돼 법에도 없는 판사 입법으로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공수처장, 또 판사뿐 아니라 민주당과 내통 의혹을 받는 국수본부장도 중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내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정식 변론을 엽니다. 헌재는 한 주에 2차례씩 재판을 열며 강행군을 이어갈 전망인데 최종 선고가 언제쯤 내려질지 관심입니다. 백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미리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재판은 모두 5차례입니다. 오는 14일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하고 이틀 뒤에는 2차 재판이 잡혔습니다. 다음 달 4일 5차 기일까지 미리 정했는데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변론 절차가 진행됩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례적으로 빠르지는 않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사건 접수부터 변론까지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25일이 걸렸는데 윤 대통령 사건은 31일이 소요됐습니다. 관심은 최종 선고가 언제쯤 내려지느냐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언한 대로 대통령이 직접 헌재 변론에 출석하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할 경우 헌재가 충분한 변론 횟수를 보장할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모두 17번의 변론 기일을 거쳤고 사건 접수 91일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비슷하게 3월 초 변론을 종결하고 3월 말에는 선고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이 180일간의 심판 기간을 보장해달라는 점은 변수입니다. 이른바 속도 조절론을 주장하는 건데 야권에서는 탄핵 찬반 양측의 세대결이 갈수록 격화하고 전국 불안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재가 조속히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들의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 개시됩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공판 준비 기일을 시작으로 계엄과 관련된 군경 수뇌부들의 재판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관련 인물 중 가장 먼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이 오는 16일 시작됩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해 국회를 봉쇄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 10여 명을 체포, 구금하도록 지시하고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등의 혐의도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공소장에 김 전 장관이 주도한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하며 윗선에 윤 대통령이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등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등 공소 내용에 모순이 많고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생산한 문건을 그대로 수사 자료를 삼아서 우리 김영현 장관을 신문하는 것은 이 사건 수사 절차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 무효인 사유에 해당함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을 필두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군과 경찰 수뇌부 재판이 줄줄이 개시됩니다. 우선 오는 23일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계엄 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 등 현역 최고위 장성들의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됩니다. 또 다음 달 6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재판 준비 기일이 잡혔습니다. 선관위 장악 핵심 역할을 한 혐의의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도 지난 10일 재판에 넘겨지는 등 비상계엄 사태는 이제 법원의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경찰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신 가죽부장에게도 출석을 요구하는 등 체포영장 재집행에 앞서 경호처 지휘부 흔들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배진 기자입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차장이 세 차례 소환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자 강제 수사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김 차장의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 2차 체포 시도 때 김 차장에 대한 영장 집행을 우선 진행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경호처의 경호 대상은 대통령과 가족 등으로 국한돼 경호처가 김 차장의 체포를 막기는 어려울 거란 분석입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경호처 1인자가 된 김 차장은 경호처 공채 출신으로 조직 내 실세이자 강경파로 분류됩니다.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김 차장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경찰이 김 차장 신병을 확보한다면 관저 방어 전선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차장과 더불어 강경파로 불리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3차 소환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경찰은 김신 가족부장에게도 오는 14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강경파는 불출석으로 버티고 있지만 일부 지휘부는 경찰 소환에 응한 데 이어 휴대전화도 직접 제출했습니다. 앞서 두 차례 조사를 받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한 겁니다. 지휘부 균열 조짐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일선 직원들의 동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공수처와 경찰이 물리적 충돌 없이 윤 대통령 체포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경호처 지휘부 흔들기에 더욱 집중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내부막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비판하는 글이 삭제됐다가 복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성훈 차장이 글 삭제를 지시했다가 반발이 커지면서 복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호처 내부 동요가 본격 표출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내부망에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건 공무집행 방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건 지난 11일로 알려졌습니다. A4 용지 3쪽 분량의 글로 일부 언론 보도에 이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SNS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게시판 글이 올라오자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성훈 차장이 글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며 글은 사라졌다가 하루 만에 복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간부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김 차장이 삭제 지시를 철회한 걸로 보입니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경호처 부장단 회의에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사퇴하라는 요구가 터져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김 차장이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대응을 지시했고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윤 의원은 박종준 전 처장이 경찰에 출석하던 날 윤석열 대통령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불러 오찬을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경찰이 박 전 처장에 대한 소환 조사 등 연일 압박을 높이는 상황에서 강경파인 김 차장이 직무대행에 나선 뒤 경호처 내부 동요와 수뇌부 간 균열 조짐이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영장 재집행 시 김 차장에 대한 체포가 먼저 시도될 수도 있는데 이를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경호처 안팎의 기류가 커지며 저지선 균열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늦어도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여야가 본회의 날짜를 협의 중이고 실패하더라도 국회의장과 조율해 잡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서 외환죄를 제외해야 한다는 여당 내 주장에는 아직 공식 당론이 아닌 만큼 일일이 답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정해진 과정대로 갈 예정이고 여당도 본회의 처리 전까지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가져와야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외환죄를 추가한 내란 특검을 다시 발의한 건 오히려 위헌적 요소를 강화한 거라며 헌법 파괴적인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형수 원내수석 부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제3자 추천 방식 등을 더해 위헌적 요소를 제거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수사 대상을 무제한 확대할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북 확성기 가동 등도 수사하겠다는 건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모두 외환죄로 간주하는 거라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수사 대상을 제한하는 비상계엄 특검법 관련 논의를 시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발 카톡 검열 논란을 두고 반헌법적이라며 연일 공세를 퍼붓자 민주당은 과대망상적 정치 선동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예고한 것을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카카오톡 등 온라인에서의 가짜뉴스 유포자를 고발하겠다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발언은 국민 사상 감금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을 두둔하면 범죄자라는 야당의 주장에 자유를 억압하는 공포정치에 빗대 응수한 겁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 국민을 범죄 혐의자로 몰아가겠다는 것입니까? 나경원 의원은 아예 자신을 내란 선전 피고발인으로 민주당에 신고한다고 밝히면서 정면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가짜뉴스, 여론 조작이라는 불법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가짜뉴스 처벌 방침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전용기 의원도 국민의힘이 오히려 불법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며 과대망상적 정치 선동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백골단 기자회견 논란을 거론하며 가짜뉴스가 폭력과 테러를 조장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란을 정당화하고 선전선동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폭력, 조장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문제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둘러싼 신경전도 계속됐습니다. 여당은 무리한 체포 시도가 국격 훼손은 물론 현행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경찰을 압박했고 경호 구역에 무단으로 진입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법 및 경찰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국민이 선택한 지도자의 격을 지켜주십시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 헌재에 출석하지 않겠다 밝힌 것을 고리로 신속한 체포와 탄핵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될까 두려워 신변 안전 운운하며 불출석 핑계를 대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더 이상 법꾸라지처럼 도망치지 못하도록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원식 의장은 국격을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 스스로 걸어나오는 게 최선이라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란특검 공방과 함께 탄핵 사유 내란죄 철회 논란에 카톡 검열 논란까지 이어지며 탄핵 정국의 혼란과 갈등 양상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한밤중에 서울 용두동에 있는 6층짜리 창고 건물에서 불이 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소로 몸을 피했습니다. 강원 태백시에서도 단독주택에 불이 나는 등 화재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양동훈 기자입니다. 건물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뿜어져 나온 연기는 주변을 뒤덮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서울 용두동에 있는 6층짜리 창고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지금 한 7층 높이 정도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건물에서 연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서 건물이 안 보일 정도고. 불이 난 건물 근처에 요양병원이 있어 더 큰 화재로 이어질 뻔했지만 소방당국의 연소 확대 저지로
불이 병원 건물로까지 옮겨 붙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창고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인근 주민 일부가 한밤중 임시대피소로 몸을 옮겼습니다. 관할구청인 서울 동대문구는 연기와 냄새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외출을 자제하고 차량은 우회해달라는 안내 문자를 주민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강원도 태백시에서는 단독주택에 불이 났습니다. 거주자 2명이 모두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택 건물과 가구 등이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안에 설치된 화목 보일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용차 앞뒤가 종이장처럼 찌그러졌고 부서진 오토바이도 쓰러져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대전 방현동 화암 내거리 근처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두 운전자 모두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이르면 이번 주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측은 뒤늦게 변호인 선임계를 냈는데 첫 면담에서 변호인들은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문제 삼았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수처가 검경으로부터 대통령 내란 사건 리첩받은 지 한 달 만에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 등 4명이 선임계 이름을 올렸는데 제출 뒤에는 수사팀과 짧은 면담도 성사됐습니다. 첫 만남에서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겠느냐며 다시 권한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과 국격을 고려해달라는 의견도 개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관심이었던 윤 대통령 자진 출석 관련 제안은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변호인단이 전격적으로 선임계 제출에 나선 건 임박한 체포영장 재집행 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춰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또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건 적절치 않으니 탄핵 심판에서 파면 여부가 결정된 뒤에 집행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뜻도 다시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수처 관계자는 선임계가 제출된다고 해서 영장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면서 영장 집행을 그대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선임계 제출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한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 주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 대신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를 선택하라고 다시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 집행에 집착하지 말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경찰을 통해 경호처 간부들을 줄소환하고 경호처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강추위에 국민과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불상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꼭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든가 아니면 재판에 바로 넘기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은 거부한 채 거친 표현도 서슴지 않으며 여론전에 힘썼습니다. 첫 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 역시 이번에는 윤 대통령을 반드시 체포하겠다며 대외적으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이 가시화하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틀 연속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내신과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체포영장은 불법 무효라는 의견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이 헬기나 장갑차 투입까지 언급하며 보여주기식 체포를 시도하는 건 정상적인 법 집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무력으로 체포를 시도하면 국민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잘못하면 내전으로까지 갈 수 있다고 했는데 결코 정상적인 법 집행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잘못되면 이것은 내전으로까지 갈 수 있다.
거친 표현까지 서슴없이 사용하며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반면 첫 집행에서 실패를 맛본 공수처는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국회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하면서 혐의 최정점에 있는 피의자를 반드시 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그 정당한 체포 집행에 대해서 또 열심히 성실하게 임하고자 합니다. 특히 경호처는 적법한 영장에 대항할 어떠한 명목도 없고 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도주 우려를 낳는다며 경호처를 향해서도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경찰과 공수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전략을 다듬으며 최적의 시기를 모색하고 있는데 준비 시간이 길어질수록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의 여론전도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번 주부터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정식 변론에 나섭니다. 헌재는 내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정식 변론 기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날을 시작으로 16일과 21일, 23일, 다음 달 4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서 재판이 열리는데 설 연휴를 제외하면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씩 변론이 진행됩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시도에 앞서 집행 전략 다지기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되고도 일주일 가까이 신중한 모습입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과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관저 주변에 설치한 철창과 차벽 등 장애물을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을 대통령 경호처에 사후 청구한다는 겁니다. 또 경호처와 수사팀 사이 몸싸움으로 부상자라도 생기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선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라는 윗선 지시에 불복해도 처벌받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설령 대통령 경호처가 명령에 불복한 직원들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선처하는 방안을 논의한 겁니다. 경찰이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 이진하 본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를 특수공무원 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들에게는 엄정 대응을, 직원들에게는 선처를 검토하면서 물리적 충돌을 최대한 피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건 위법이란 글이 올라와 김성훈 차장의 지시로 삭제된 뒤 하루 만에 복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호처 직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내부망에는 그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공무집행방해라는 내용의 3쪽 분량의 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글이 올라온 직후 김성훈 차장은 전산 담당 직원을 통해 글을 삭제했는데 일부 간부들이 강력하게 항의하자 어제 삭제 지시를 철회했고 이후 게시판 글은 원상복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경호처 수뇌부를 잇따라 소환 조사하고 영장 재집행을 연일 압박하면서 수뇌부 간 균열을 비롯한 경호처 내부 동요가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을 향한 가수 나훈아 씨의 작심 비판 발언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최근 고별 공연에서 왼팔을 야당에 빗대 넌 잘했냐고 쏘아붙인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 인사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논란이 된 발언은 가수 나훈아의 지난 10일 고별 공연에서 나왔습니다. 두 팔을 들어 보이며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며 왼팔을 가리켜 너는 잘했나라고 따져 물은 겁니다. 또 지금 하는 행동이 정말 국가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격정을 쏟아냈는데 왼팔이 민주당 등 야당을 비유한 것으로 해석되며 야권 인사들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왼쪽이 잘한 게 없으니 비상계엄도 그냥 넘어가잔 거냐고 비판했고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윤 대통령 탄핵 문제는 좌우가 싸우는 진영 논리가 아니라 시대적 과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양비론으로 물타기를 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길 일은 결코 아니란 지적입니다. 비상계엄과 내란이 무슨 일이고 왜 누구 때문에 벌어졌는데 알고나 그런 말을 하느냐는 날선 반응도 나왔습니다. 앞서 나훈아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달 초 대구 콘서트에서도 정치권을 겨냥해 쓴소리를 냈습니다. 당시 발언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일련의 사태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정치의 근본은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배골지 않게 하는 것이란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59년 가수 인생을 마무리하는 고별 콘서트를 연 가수 나훈아가 공연 마지막 날까지 세상에 대한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나훈아는 어제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고별 공연 마지막 회차에서 선거 때마다 한쪽은 벌겋고 한쪽은 퍼렇다며 동서가 화합해야 하고 갈라치기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10일 공연에서 왼팔은 잘했나라고 말했다가 정치권에서 비판하는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오른쪽도 잘한 것이 없는 건 당연한데 이걸 또 딴지를 건다며 자기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일갈했습니다. 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속보가 쏟아지면서 뉴스앱 다운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탄핵 찬반 양측의 집회 가열 속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상들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12.3 계엄 선언 이후 굵직한 뉴스가 쏟아지면서 뉴스 소비가 급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습니다. 지난달 뉴스앱 신규 설치는 31만 건에 달했는데 재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63% 증가했고 개별 언론사 뉴스가 포함된 종합뉴스 앱 기준으로는 재작년 같은 달보다 2배 늘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 측 집회가 연일 뜨거워지면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신기술 여론전도 활발합니다. 탄핵 찬성 측에선 걸그룹 인기곡을 개사해 윤 대통령 목소리를 학습한 AI 노래를, 반대 측에선 윤 대통령 담화문을 가사로 넣은 AI 노래 등을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는 탄핵은 다 질색이니까. 비상계엄 국민을 위한 결정, 자유와 질서를 지키는 힘을 믿어주십시오. 다만 계엄 선포 직후 언론사 속보로 조작된 캡처 사진이 퍼져 혼란을 일으킨 것처럼 AI 기술 등을 이용한 가짜 뉴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올해 AI를 활용한 허위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할 우려와 함께 여론 조작으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본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경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최상목 대응체제 정부가 오늘 경제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이어갑니다. 국토부와 농식품부, 해수부, 과기부 등 5개 기관 대상 업무 보고와 현안 논의가 이어지는데요. 침체된 건설 경기 보강을 위한 어떤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국거래소가 KRX TMI를 공개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중에 지수 투자에 적격한 종목들을 유동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산출하는 시황지수입니다. 이로써 국내에도 주식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 주가지수가 생기게 됩니다. SRT가 오늘부터 16일까지 나흘 동안 설 명절 승차권 예매를 시작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15일과 16일은 전 국민이 온라인 예배가 가능한데요. 올해부터는 승차권 부당 거래를 막기 위해서 위약금 기준을 강화하니까요. 신중히 예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대출 상환때 적용하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절반 정도 줄어듭니다. 고정금리 기준 1.4%에서 0.65%로, 변동금리 기준 1.2%에서 0.65%로 각각 낮아집니다. 좀 더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조기 상환 계획이 있으신 분들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관세청이 이달 상반기 수출입 현황을 발표합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을 세웠지만 올해는 글로벌 불경기와 고환율 등으로 수출 전망이 밝지가 않은데요. 올해 첫 실적이 어땠는지 함께 지켜보시죠.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공약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며칠 사이에 트럼프 당선인과 푸틴 대통령의 전화 통화가 있을 거라고 밝혔는데 취임식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취임 직후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던 트럼프 당선인. Before I even arrive at the Oval Office, I will have the disastrous war between Russia and Ukraine settled. I will get it solved in rapid order, and it will take me no longer than one day. 취임식을 일주일 앞두고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트럼프 당선인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동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며칠 안에 혹은 몇 주 안에 트럼프 당선인과 푸틴 대통령 간 전화 통화가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The preparations are underway, but just taking a step back for a moment. But I do, expect a call for at least in the coming days and weeks. So that would be a step. And we'll take it from there.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에서 상대방과의 대화가 없다면 협상에도 참여할 수 없다며 앞으로 몇 달 안에 대화가 성립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과 러시아 정상 간 만남에 참여할 가능성을 묻자 아직 정확한 회동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참전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습니다. 전장에서 북한군을 보고 있다며 더 이상 우크라이나 전쟁에 전 세계를 끌어들여 확전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how do we no longer allow it to escalate in a way that drags in the entire world? We're already seeing North Korea. We've seen grumblings from South Korea. This thing could expand, and that's what we have to stop. 현실적인 휴전 시점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서 휴전을 통해 해법의 틀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도 현지 시각으로 9일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조율하고 있다고 언급한 만큼 본격적인 종전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좋은 협상이란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강요 없이 우크라이나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며 서방의 안보 보장 약속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군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이 생포한 북한군을 풀어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SNS X를 통해 영어와 함께 한글로 적어 이같이 공개 제안했습니다. 젤렌스키는 김정은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교환을 조직할 수 있을 경우에만 북한 군인을 넘겨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이맘때 수준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5.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은데요. 다만 시기상 겨울인 만큼 예년 기온 자체가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출근길 따뜻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밤사이 대기가 정체되면서 현재 일부 수도권과 충청, 경북과 부산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수도권과 영서에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강원도에 최고 5c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1cm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청 이남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계속 건조하겠고 영동 지방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 한파특보가 내려진 철원은 영하 15.2도, 파주 영하 12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청주 5도, 광주 6도, 대구 7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계엄 당시 6시간에 집중하며 외환죄를 뺀 자체 특검 법안을 발의하는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의 지연 전략에 불과하다며 이번 주 본회의에서 수정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어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강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예고하며 야권발 내란 특검에 맞설 자체 특검법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6시간가량을 수사의 중심에 놓고 야당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는 삭제하는 방향의 자체 수정안 발의 여부를 놓고 의원들의 생각을 모아보겠다는 겁니다. 우리 당은 특검 제도의 취지와 원칙에 맞게 수사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비상계엄 특검 법안에 대한 당내 논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민주당이 외환죄, 즉 외국과 몰래 공모해 국가 존립을 위협했다는 혐의를 새 특검법에 추가한 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문제 이런 것을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애한 유치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최근 1차 내란 특검법이 폐기될 때까지만 해도 여당 안에서는 자체 특검법 발의에 회의적 시선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범야권의 특검 공세를 언제까지 막을 순 없다는 판단에 특검 협상에 나서는 동시에 대통령 체포영장 반대 명분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또 시간 끌기, 지연 전략을 쓴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요구대로 제3자 추천 방식을 도입하자 이번엔 수사 범위를 제한하자고 하는 건 사실상 특검 의지가 없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결국 내란 숙의 윤석열을 결사옹위해 국민의힘이 내란 공범임을 가리려는 시도 아닙니까? 또 윤석열 정권이 북한의 NLL 도발을 유도하는 등 외환을 유치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 했다고 거듭 주장하며 외환죄는 특검에서 빠질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외환죄는 내란죄도 엄중하지만 천인공노할 범죄입니다. 만일 이것이 실행됐더라면 나라는 절단 났을 겁니다. 민주당은 2차 내란 특검법을 오는 14일, 늦어도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여야 합의를 강조하고 나선 만큼 여당이 자체 수정안을 발의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협상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6시간 특검, 외환죄 논란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벌써 평행선에 달리는 만큼 협상을 시작한다 해도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맞서 자체 계엄 특검법을 발의할지 여부를 논의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외환 유치죄가 추가되는 등 수사 대상이 광범위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민주당이 양보했다고 강조한 제3자 추천 방식도 대법원장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 법원행정처 등에 배분하고 수사 기간도 단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도 특검법 발의에 찬반 여론이 엇갈리는 만큼 의총에서 당론으로 계엄 특검법 발의 방침이 결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정 내란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시점 등을 논의하기 위한 비상의원총회를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비상의총을 소집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당 입장 등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주로 예고한 내란 특검 처리 일정과 함께 탄핵 심판 첫 변론길,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 본격 가동 등을 앞두고 당 차원의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발 카톡 검열 논란을 두고 반헌법적이라며 연일 공세를 퍼붓자 민주당은 과대망상적 정치 선동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 예고한 것을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카카오톡 등 온라인에서의 가짜뉴스 유포자를 고발하겠다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발언은 국민사상 감금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을 두둔하면 범죄자라는 야당의 주장에 자유를 억압하는 공포정치에 빗대 응수한 겁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 국민을 범죄 혐의자로 몰아가겠다는 것입니까? 나경원 의원은 아예 자신을 내란 선전 피고발인으로 민주당에 신고한다고 밝히면서 정면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가짜뉴스, 여론 조작이라는 불법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가짜뉴스 처벌 방침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전용기 의원도 국민의힘이 오히려 불법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며 과대망상적 정치 선동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백골단 기자회견 논란을 거론하며 가짜뉴스가 폭력과 테러를 조장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란을 정당하고 선전선동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폭력 조장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문제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둘러싼 신경전도 계속됐습니다. 여당은 무리한 체포 시도가 국격 훼손은 물론 현행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경찰을 압박했고, 경호 구역에 무단으로 진입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법 및 경찰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국민이 선택한 지도자의 격을 지켜주십시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 헌재에 출석하지 않겠다 밝힌 것을 고리로 신속한 체포와 탄핵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될까 두려워 신변 안전 운운하며 불출석 핑계를 대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더 이상 법꾸라지처럼 도망치지 못하도록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원식 의장은 국격을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게 최선이라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란 특검 공방과 함께 탄핵 사유 내란죄 철회 논란에 카톡 검열 논란까지 이어지며 탄핵 정국의 혼란과 갈등 양상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박견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외에도 공무원 인사에서도 여야 모두로부터 압박과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국장 과장급 인사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장 차관과 주요 공공기관장 인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물갈이 인사를 진행해 부서장 보직자 75명 가운데 74명을 재배치했습니다. 임기 6개월 남은 원장이 대폭 인사를 했다며 야당의 질타가 나왔지만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6월 이후 경우에 따라서는 9월, 10월쯤 가야 그 다음 금융당국의 어떤 리더십이 셋업이 될 텐데 그 전까지 사실은 이 10개월 동안 기간이 저희 당국 입장에서 보면은 시장 관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후 주요 부처에서 국가장급 인사가 이뤄지고 있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국무위원들에게 필요한 인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각 국무위원께서는 한 분 한 분이 소관 분야의 권한대행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진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하반기 재외공관장 인사에 따라 내정된 재외공관장도 조만간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장도 제한적 범위에서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수습할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9개월째 공석입니다. 하지만 장 차관을 비롯한 정무직 인사는 여야 공감대가 없으면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장관이 공석인 부처는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입니다. 과거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은 차관급까지 인사를 했다가 논란이 일었습니다. 장관들 인사임명은 물론이고 각 부처에 대한 인사로서 공무원들의 복지 부동을 막아주시고 활기차고 활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공기관 인사는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후로 미루고 정부 고위 공직자 승진 인사 등도 동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장 차관 인사와 연동되는 차관복급 인사도 멈출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올해 민간 아파트 분양이 역대 최소 수준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서울의 주택보급률도 4년 연속 하락하는 등 공급 절벽 여파가 이어지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침체 현상은 새해 들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시장 분위기에 건설사들은 신규 공급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25개 민영 건설사들이 계획 중인 아파트 분양 물량은 전국 15만 가구에 못 미쳐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급등한 건설 비용도 공급 부족 현상을 부채질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지난해 11월 집계한 건설 공사비 지수는 4년 전보다 무려 29%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급 부족 여파로 서울은 주택수가 전체 가구수 대비 93% 수준에 그치며 4년째 주택보급률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2, 3년 뒤에는 시장에 더 큰 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허가 착공이 평년 대비 작은 편이었기 때문에 결국 2, 3년 뒤에 주택 공급 부족을 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이라든지 전월세 가격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올 상반기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중은행 가산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출 숨통이 트일 거란 기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긴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일부 대출 문턱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금융시장 불안도 겹쳐 있어서 거래가 크게 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택 매매 수요와 공급이 모두 멈춰선 가운데 더 큰 시장 불안을 막으려면 정부가 지금부터 일관된 정책 신호를 꾸준히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사건사고 한줄 뉴스입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자신과 입장을 달리하는 집회 참가자와 다투다가 허공에 커터칼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서울 대방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30대 남성이 마을버스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안면에 있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때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모두 동원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되면서 3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충북 보은군 삼승면 일반산업단지에서 큰 불이 나 난방필름 제조 공장 2동이 모두 불에 탔고 주변 공장도 일부 피해를 봤습니다. 불교 종단병의 은행 통장을 건네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세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승려 A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6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과 인공수초섬 제작업체 임원에 대한 1심 판결이 내일 내려집니다.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불법 도청한 이른바 양진호 사건의 공익신고자를 해고한 김정은 전 한국인터넷기술원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할 때 실질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삼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된 2017년 12월 이전 이혼했더라도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한줄 뉴스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한밤중에 서울 용두동에 있는 6층짜리 창고 건물에서 불이 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소로 몸을 피했습니다. 강원 태백시에서도 단독주택에 불이 나는 등 화재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건물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뿜어져 나온 연기는 주변을 뒤덮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서울 용두동에 있는 6층짜리 창고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지금 한 7층 높이 정도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건물에서 연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서 건물이 안 보일 정도고. 불이 난 건물 근처에 요양병원이 있어 더 큰 화재로 이어질 뻔했지만 소방당국의 연소 확대 저지로 불이 병원 건물로까지 옮겨 붙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창고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인근 주민 일부가 한밤중 임시 대피소로 몸을 옮겼습니다. 관할구청인 서울 동대문구는 연기와 냄새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외출을 자제하고 차량은 우회해달라는 안내 문자를 주민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강원도 태백시에서는 단독주택에 불이 났습니다. 거주자 2명이 모두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택 건물과 가구 등이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안에 설치된 화목 보일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용차 앞뒤가 종이장처럼 찌그러졌고 부서진 오토바이도 쓰러져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대전 방현동 화암내거리 근처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두 운전자 모두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동해안의 해안 침식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백사장이 사라지고 또 해안가 도로와 건물까지 위협을 받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400년 전 형성된 강릉 하시동 안인사구. 해안 침식으로 탐방로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 높이 2m가 넘는 모래 절벽이 생겼습니다. 이곳은 한때 너비 수십 미터의 백사장이 펼쳐졌던 해변입니다. 이렇게 침식을 막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모래가 쓸려 나가는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근 해변에서도 백사장이 깎여 나가면서 도로와 건물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조사 결과 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해변은 모두 66곳. 불과 1년 만에 12곳이나 늘어났습니다. 침식의 주요 원인으로는 무분별한 연안 개발과 기후 변화가 꼽힙니다. 방파제 같은 인공구조물이 모래 흐름을 방해하고 기후 변화로 강해진 너울성 파도와 해수면 상승이 피해를 키운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해마다 수백억 원을 들여 침식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는 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실제로 녹색연합 조사에서 해변 54곳 중 34곳이 저감 시설 설치 후에도 침식이 계속되거나 심해졌습니다. 실효성에 대해서도 더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은 주민 이주와 완충 공간 복원을 통해 예방 중심으로 침식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방 중심의 관리로 전환돼야 되기 때문에 AI와 데이터 기술을 통해서 침식 가능성을 예측하고 최적의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부도 뒤늦게 완충 공간을 확보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대상 해변은 아직 전국에서 단 2곳에 그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1월 13일 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SRT 운영사 SR이 오늘부터 4일간 설 명절 승차권 예매를 온라인과 전화로 진행합니다. 예매 대상 열차는 이달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 운행하는 SRT의 모든 열차인데요. 오늘과 내일은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객을 대상으로 15일과 16일엔 교통약자를 포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승차권 예매가 진행됩니다. 또 SRT 운영사 SR은 올해 설 명절부터 승차권 부당 거래를 막기 위해 위약금 기준을 강화합니다. 출발 2일 전까지 환불해도 400원, 1일 전에는 영수금액의 5%를 부과해 이른바 묻지마 예약을 방지하고 출발 당일에는 환불 시점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을 평상시보다 2배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이 설 명절 연휴 기간 성수품 수급과 수출기업 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늘부터 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24시간 특별 통관 지원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인천공항과 인천, 평택세관에 특송물품 특별 통관 지원팀을 편성해 해외 직구 물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내일부터 27일까지 관세 환급 특별 지원도 시행할 방침입니다. 오늘부터 대출 상환 때 적용하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절반 정도 줄어듭니다. 고정금리 기준 1.4%에서 0.65%로, 변동금리 기준 1.2%에서 0.65%로 각각 낮아지는데요. 좀 더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조기 상환 계획이 있으신 분들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밸런타인데이인 다음 달 14일 오후 7시 미혼 남녀 만남 행사 설렘 아트나잇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 자격은 서울에 거주하는 25세에서 45세 미혼 남녀로 제출 서류를 구비해 오늘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미국 서부 초대 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는 가운데 강풍까지 예보되면서 소방당국이 진화의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최고 시속 113km의 돌풍과 건조한 대기, 매우 마른 수풀로 인해 위험한 화재 기상 조건이 이어진다며 오는 15일까지 적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금까지 샌프란시스코보다 넓은 면적이 불에 탔고 16명이 숨지고 16명이 실종됐으며 건물 12,000채 이상이 소실되자 날씨기업 아큐웨더는 경제적 손실이 22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LA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계속 확산하고 있지만 진화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혼란을 틈타서 폭리를 취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진화에 쓸 물이 부족해지자 정치권 책임 공방까지 거세지면서 사태는 악화요를 걷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최악의 산불이 확산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소 수그러들었던 고온의 강풍 산타아나가 다시 기세를 올리면서 산불은 동쪽 내륙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진화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혼란을 틈타 폭리를 취하는 행위가 나타나자 캘리포니아주는 최고 1년의 징역이나 $10,000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수사에 나섰습니다. We've seen businesses and landlords that use increased demand during emergencies to jack up the price of essential supplies and services, of gas and water, batteries, first aid supplies, construction materials and housing.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스멜트라는 물고기 보호를 위해 물 공급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며 무능한 정치인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This is a true tragedy, and it's a mistake of the governor, and you could say the administration. They don't have any water. They didn't have water in the fire hydrants.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가 관련도 없는 사안을 이번 사태와 연결시켰다며 비극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Well, I call for him to come out, take a look for himself. I don't know what he's referring to when he talks about the delta smelt in reservoirs. That mis and disinformation, I don't think advantages or aids any of us. Responding to Donald Trump's insults. 그동안 트럼프의 관세 위협을 받아왔던 멕시코는 산불 진화를 위해 소방관을 파견했고 뉴섬 주지사는 진정한 친구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LA 산불 진화 과정에서 소화전에 물이 고갈되는 등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한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LA 수도 전력국은 물 공급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LA 수도 전력국은 현지 시간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지역의 모든 소화전이 산불이 발생하기 전에는 완전히 작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샤르 알 아사드 독재 정권 축출 후 과도 정부가 들어선 시리아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렸습니다. 시리아 과도 정부가 서방의 제재 해제를 촉구하는 가운데 유럽 측은 신중한 진전을 예고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과 밀착한 적대 세력이었던 시리아에 새로운 권력이 들어서자 서방과 아랍권이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사우디와 이집트 등 대표적인 수니파 이슬람 국가들과 유럽연합, 영국, 독일 외무장관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사드 정권의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과 함께 시리아 과도정부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회의는 아메드 알샤라가 주도하는 시리아 과도정부가 국제자금 유치를 위한 서방의 제재 해제를 연일 요구하는 가운데 열렸습니다. 주최국 사우디의 파이살 외무장관도 시리아의 재건을 방해하는 제재를 해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ورحب المجتمعون بالخطوات الإيجابية التي قامت بها الإدارة السورية الجديدة في مجال الحفاظ على مؤسسات الدولة واتخاذ نهج الحوار مع الأطراف السورية والتزامها بمكافحة الإرهاب. 제재 해제 요구에 대해 유럽 측은 일단 신중하면서도 진전을 예고했습니다. 칼라스 유럽연합 고위 대표는 제재 완화 방법을 들여다볼 것이라면서도 정치적 전환 과정에서 실질적 진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ose sanctions that are hindering the build-up of a country, access to banking services and all these things, but of course it has to be a cascade with the conditions. 앞서 EU는 시리아 재건을 촉진하기 위해 포용적 정치 전환을 전제로 아사드 정권 시절 부과한 독자 제재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도 전쟁 범죄에 책임 있는 시리아 관리들에 대한 제재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민에 대한 구호 제공엔 현명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시리아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5천만 유로, 우리 돈 75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 아사드 정권과 가까웠던 이란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이맘때 겨울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5.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은데요. 다만 예년 수준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시기상 겨울인 만큼 예년 기온 자체가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위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일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눈이 날리거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밤사이 대기가 정체되면서 현재 서울 등 일부 수도권과 충청, 경북과 부산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짙어져 있습니다. 오늘 세종과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종일 대기질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오후부터는 수도권과 영서에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밤사이에는 충청과 전북 동부, 경북 북부로도 강수구름이 확대됐다가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그 사이 예상되는 눈의 양은 강원도에 최고 5c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1cm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와 경북 곳곳에 한파특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현재 철원 영하 15.4도, 파주 영하 12.2도, 안동 영하 9.5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 6도, 대구 7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아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심한 추위는 없겠고요. 주 중반에는 호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도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특히 영동 지방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뉴스타트 3부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